네가 의식이 있는 좀비가 된다면 인간을 위해 희생할 거야? 자, 우선 좀비 사태가 발생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설명해 볼게. 살아있는 시체 상태니까 몸이 막 딱딱하게 굳고 피도 액체 상태 아닌 고체 상태처럼 금방 그렇게 굳어버리게 되니 관절이 굳어버리고 뛰어다니고 뭐 이거 힘들어질 거라 본다. 그래서 3일만 지나가도 생존자들 추격해서 막 감염시키고 이런 거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러니 누군가 일부러 좀비에게 대놓고 물려주지 않는 한 감염 속도는 현저히 떨어지지 않겠어? 인간들의 온도와 감염된 존재의 온도는 분명히 다를 거라 보는데, 좀비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특수한 장비, 뭐 예를 들자면 팔찌 같은 거 있잖아. 온도를 체크해주는 기계를 모든 인간들에게 보급하여 그 팔찌 차지 않은 사람은 밖으로 함부로 돌아다니지 않게끔 만든다든가, 감염 여부 금방 파악되지 않을까? 시체처럼 되는 좀비 스타일이라면 신체 온도가 현저히 떨어지겠지. 몇 도 이하로 떨어진다면, 아니면 혈액이 도는 속도, 혈압 이런 걸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접목되게끔 해서 혈압이 급속도로 낮아진다면, 그러면 그 팔찌 색상이 바뀌고 소리가 나게끔, 소리는 안 되겠다. 좀비들 몰려올 테니까 색상이 좀 바뀌고 그 형태가 좀 변형되는 뭐 그 정도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장비를 모든 사람들이 차고 다닌다면, 그리고 우리가 좀비를 접한 건 대부분 영화 속 내용이잖아. 이것들이 진짜 좀비 바이러스 퍼졌을 시 좀비의 형태다 라고 판단하여 심혈을 기울여 그런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본다. 혈액도 굳어가고 신체 일부가 잘려나가도 움직이는 그런 시체 상태에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정상적인 인간이었을 때의 사고, 생각, 지능을 유지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니 행동이 단순해진다고 보는 거라고. 신식 군 무기까지 있고 여러 과학력을 동원한다면 좀비 바이러스의 면역? 이런 거 없어도, 백신 이런 거 없어도 지구상에 이 질병을 몰아낼 수 있다고 본다. 뭐 잔인한 결정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인류는 멸종하지 않으리라 본다. 인간이라면 모든 생명체는 본능적으로 살고 싶어 한다. 숨을 참으면 숨을 쉬려고 발악을 하게 되고, 배가 고프면 위에 음식을 쳐 넣으려고 노력하게 된다. 정말 싫어하는 음식만 쟁여놓은 상태로 어딘가 고립된다면, 그러고 한 달 지난 뒤에 그곳에 가본다면 그 싫어하던 음식 다 어디로 갔을까? 아마 죽지 않기 위해, 엄청난 허기를 달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 위 속에 꾸역꾸역 쳐 넣었을 것이다. 그것도 허겁지겁 맛있게 먹었을 수도 있어. 어쩌면 그런 일을 겪고 난 이후 그 싫어했던 음식을 찾게 되는 기현상까지 생겨날지 몰라. 물론 더 싫어지고 음식을 볼 때마다 증오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듯 죽지 않으려는 게 우리네 본성, 지성이 있는 과학력을 발달시킨 인간들은 더 죽지 않으려고 그런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한 발짝 단발짝 다가가다 못해 가능해질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데, 뱀파이어가 된다 하여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낮에 햇빛을 못 보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엄청난 돈을 지불해서라도 귀족 뱀파이어의 수하가 되는 일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할 거라 보이는데, 자, 이제 괴소리 시작해볼게. 우주에서 지구로 날아드는 운석의 수는 뭐 세서 뭘 할 것이며, 그것에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괴짜는 얼마나 있겠냐마는, 돈이라면 얼마인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는 한 남자애가 있었고, 그는 점점 늙어가며 이런 생각을 했었지. 영원히 살기 위해 노력했던 중국의 진시황은 그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순간에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불로초를 손에 넣고자 사방팔방으로 사람들도 돈도 뿌려가며 노력했으나 결국 50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차라리 불로초를 찾지 않고 그냥 일반 평민으로 살았다면 그보다 더 오래 살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그런 권력자도 이 땅에서 불로불사의 재료를 찾지 못했다면 이 지구 땅 말고 우주 다른 행성에 그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신비한 물질이 있을지 모른다는 상상에서 비롯된 운석의 수집. 그렇게 해성이 떨어졌다, 운성이 떨어졌다 수 없는 제보를 받아 전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는 자회사에서 그 운석을 채취하기 위해 국가기관과 다툼이 생기는
일 또한 일어나곤 했는데 워낙에 막강한 제약회사의 회장님 명령이라 웬만한 위험은 모두 윗선에서 커버되는 상태. 특히 공산국가나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운석을 발견하면 먼저 이 거대 제약사에 갖다 바치는 상황이 되었으니 1년에 셀 수도 없을 정도의 제보가 들어왔고 가끔이지만 떨어진 운석을 직접 운반해주는 그런 친절함까지 보이는 국가 원수들도 있었다고 하네. 그렇게 지구상의 물건이 아닌 그것들 중에 다 죽어가는 세포 몇 가닥이 발견되었는데 이런 걸 노렸던 걸까? 아니면 신의 선물이었던 걸까? 악마의 선물이었던 걸까? 바로 연구실로 돌아가 세포 배양에 힘을 쓰게 되는데 이 거대 제약회사의 회장님은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이었다. 과연 병실에서 죽을 날만 기다릴까? 아, 살 만큼 살았으니 그냥 나 좀 보내줘라 이럴까? 아직 못 미룬 것들이 수없이 있으니 그리고 지금껏 몸에 좋다는 모든 것을 해왔고 온갖 좋은 것들 일반인들은 꿈도 못 꿀 그런 특별한 것들을 다 누리고 지내왔는데 늙어가는 신체는 저승으로 가자는 사신의 코를 간지럽히는지 자꾸만 잠이 들어가고 있는데 억지로 그 잠을 깨우는 게 발전하고 발전한 과학력 덕분이었다. 신체의 기계화를 원하지 않는 고리타분한 늙은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억을 마이크로칩에 옮기며 신체를 기계화시키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왔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마이크로칩에 내 생각이 들어간다 하여도 낡은 내 신체와 늙은 내 뇌에 자리 잡은 생각, 영혼 이것들은 결국 실험실에 가거나 소각되는 운명을 맞게 되니 나와 흡사한 기계의 존재가 사랑하는 내 손녀와 손자들에게 거짓 사랑을 나누며 지내게 될 것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분노가 치미는 것은 혈압이 높아서일까? 아니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서인지 글쎄다. 신체 일부를 기계화시켜 살아간다는 건 그것은 내 의지로 움직이는 거라 인정은 하겠으나 기억을 마이크로칩에 옮겨 영혼 없는 빈 껍데기가 나인 척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걸 인정할 수 없는 노릇이었기에 그렇게 생각하는 오래 살아온 늙은 사람들 중 이 세상에 미련이 심하게 남은 분들은 살아생전 건강한 시절로부터 엄청난 투자를 했던 연구가 있었으니 영생 프로젝트 이름이 참 촌스러웠으나 뭐 딱히 표현이 쉽지 않았어. 가뜩이나 젊은이들이 아이들을 낳지 않는다고 여기저기 불만이 뻗쳐나오고 있는데 뭐 늙은이들이 죽어야 젊은 애들이 그나마 깨끗한 지구에 살아갈 수 있다나 뭘하나. 지금 이렇게 발전된 환경을 만든 게 지금 우리네 다 노인들 덕인데 뭔 놈의 젊은 애 새끼들 살리자고 나이 든 사람은 양보해야 한다는 건지 숨도 쉬지 말라는 건지 이 새끼들 잘 사는 꼴 보기 싫어서라도 더더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들은 오래전부터 투자해왔던 그 연구의 결과물을 받아들일 시기가 되었다. 물론 완성된 기술은 아니었으나 내가 죽는다면 그건 또 무슨 뻘짓이겠는가. 요리가 다 되려면 10분은 더 기다리라는 엄마의 말에 기다리던 그런 소녀는 이제 단 1분도 기다리지 못할 늙은 상태가 되었어. 최첨단 고급진 침대에 누워 시술을 기다리고 있는 초라한 늙은이는 몸이 다 수명이 되어서 그런지 긴장도 되지 않았고 그냥 얼른 무엇라도 해서 되든가 안 되든가 그렇게 알고 싶었다. 이렇게 시술은 시작되었고 너무 고령의 신체라 성공할 확률이 뭐 높겠냐마는 투자자가 까라면 까야지 어떻게 하겠는가. 시술하는 박사 또한 초긴장한 상태. 만약에 잘못된다면 연구는 아니 밥줄은 여기서 끝이 날 테니 여러 동물 실험에서 성공한 바 있는 영생 프로젝트는 사실 원숭이에게 실험하여 성공한 사례가 있었어. 다 늙어 죽어가는 영장류가 3년 이상을 더 살아남은 기록이 있었고 또 10년 이상 살아가고 있는 그런 원숭이도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오래 살아남은 원숭이에게 이상 증세가 발생하여 다른 원숭이들과 격리시켜 놓은 상태였지. 다른 무리들과 함께 길렀으나 자꾸만 공격성을 띠는 거야. 영생에 대한 시술을 받고 회복되자마자 다른 원숭이들과 함께 두었는데 이때 가장 어린 원숭이를 물어 죽이는 이상 행동 발생. 급히 혼자 생활하게끔 다른 방으로 옮겨왔고 정밀 검사해봤으나 인지 능력이나 모든 부분에서 정상이었어. 오히려 운동신경이 더 향상되었고 변한 건 DNA의 변화. 뭐 영생을 위한 시술을 받게 된다면 DNA의 변화는 어쩔 수 없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면역 반응 또한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뭐 정말이지 같은 무리와 함께 지내는 것 말고는 문제 없어 보였으니 이 할아버지 또한 시술 받고 독방에서 혼자 살아간다면 다른 이들에게 피해줄 일이 없을 테니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이 노인에게 영생에 대한 시술을 받으면 어둠 속에 흡혈귀가 된 듯 사람들과 접촉을 피해서 진짜 어둠에서 지내야 할지 모른다고 절반 농담 반은 진담 섞어서 서류상 서명까지 받고 내용은 모두 영상으로 녹화까지 했는데 왔다 갔다 하는 정신에 뭐 그런 것들이 떠오르겠는가. 시술 성공 후 신체 건강해진다면 아무래도 권력이는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겠지. 어디 간다고 하면 막을 방도가 없을 것을. 복잡한 머릿속을 꽉 부여잡고 시술을 이어나갔고 결국은 지구상 최초의 영생 시술이 성공적으로 끝마치게 되었어. 역시나 돈질의 승리라고 해야 할까? 자녀들의 분위기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진의 아비가 멀쩡히 돌아왔는데 건강을 회복했고 더더 오래 살다 못해 영원히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정말 그들은 남대하듯 뭐 잘 됐네요. 축하해요. 그냥 그랬지. 시술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지구로 떨어진 운석에서 발견된 단백질 세포를 부양하여 지속적으로 인간의 생식 세포와 결합하고 폐기하고를 수없이 반복한 결과 인간 친화적인 세포로 발전. 이 세포가 침투하면 암세포와 비슷하게 반응하였는데 암세포와는 다르게 기존 세포를 복제하여 더 젊은 세포로 유지되게끔 변하는 현상을 발견. 지속적인 동물 연구 끝에 원숭이에게도 성공했다고 했잖아. 이는 흡사, 무협지 속 고수들이 겪는 황골탈퇴, 그와 같은 현상이라고 봐도 될 듯해.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어 나비가 되듯 인간의 낡은 신체에 허물을 벗고 새로운 신체를 얻게 되는 거지. 이를 신인류라고 칭하게 되었는데 뭐 지금껏 인간에게 실험한 것은 처음이니 누가 또 알겠는가. 회장이 이렇게 빨리 병원 생활을 하게 될 줄은. 그런데다 다른 이들 모두 하고 있는 신체의 기계화에 대한 남다른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기에 그런 그의 신체는 그의 영혼을 붙잡아 두기에 너무 낡고 헐거워진 상태였지. 그런데 빈 껍데기가 다 허물처럼 벗겨지며 새로운 뽀얀 속살을 드러내는 회장의 모습. 사실 너무너무 위험한 시술이라. 아니지. 그 한 생명에게 위험하다는 것을 뛰어넘어 지구상의 생물체가 아닌 우주에서 건너온 그 미지의 세포를 배양하고 또 인간의 몸에 맞게끔 오랜 기간 달래고 어루만지며 보살펴 왔기에 그렇게 자신의 고향을 잊은 그 외계에서 온 세포는 이곳이 자신의 고향인 양 그렇게 그 표독스러운 노인에게 찰싹 달라붙다 못해 한 몸이 되었다. 일반 병실이 아닌 거대 실험실 같은 구조의 그곳. 땅속 깊은 곳에 자리한 그곳은 몇몇 박사들의 생체 정보가 없다면 밖으로 나갈 수조차 없게끔 설계되어 있었는데 이는 운석에서 세포를 발견하여 연구를 시작하려 하는 박사의 제안을 받아들인 회장의 결정이었고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위험한 시술은 드디어 성공한 것으로 보였는데 하나 불안한 점은 예전에 원숭이가 시술을 받아 같은 종의 새끼를 공격하여 물어 죽였을 때 그때 죽은 새끼와 공격당해 상처를 입은 종들을 별도로 관리해 관찰하는 과정에 아주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는 일이 있었기에 분명히 죽어있던 새끼 원숭이는 정상적이지 않았지만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고 숨이 끊어졌던 것으로 확인된 기록이 혹시나 뭔가 잘못된 게 아닌지 수없이 검토해봤으나 그럴 리가 있겠는가. 최첨단 컴퓨터가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겠어? 근데 눈앞에 보이는 것은 어슬렁 기어다니는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것도 아닌 기괴한 행동을 하고 있는 새끼 원숭이의 모습. 눈은 풀려 있었고 상처받은 부위에 피는 아직 흐르고 있는 상태. 죽어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움직이니 이를 생명체라 해야 할지. 이뿐만이 아니었다. 영생 시술에 성공한 원숭이, 그냥 실험체 A라 하자. A에게 공격을 받아 상처가 생긴 원숭이 둘은 특수한 방에 격리시켜놨고 평상시대로 지낼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줬는데 이들은 평상시 온순했으나 점차 난폭하게 변해갔고 시술도 받지 않았으나 이들 또한 처음 시술받은 A와 비슷한 신체 구조를 갖게 되었다는 것. 이런 사실들로 보아 영생의 시술을 받게 된다면 같은 종을 공격할 가능성이 생기고 물리거나 공격으로 인해 상처가 생긴다면 혈액이든 타액으로 그 상태가 전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러기에 시술받은 회장의 상태가 아무리 정상적일지라도
가까이 있는 인간에게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떻게 대할지, 그리고 그의 피와 타액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많은 데이터를 쌓지 않는 한 내가 오래전에 회장에게 우스갯소리로 떠들었던 것처럼 어둠의 흡혈귀처럼 인간들이 지내는 빛을 피해 그렇게 어둠 속에서 사람들과 모니터만으로 대화하고 직접적으로 만나면 안 될 운명을 받아들여야 할 상황이 되었지. 물론 확률이지만 그 확률이 너무 높다 못해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이 다가왔다. 강력한 우주복을 입힌 요원이 회장이 격리된 방에 투입되었고 그렇게 그 두꺼운 옷을 입고 식사나 필요한 물품을 채우거나 방 청소를 하는 그런 잡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상하게도 회장은 잠깐 앉아서 이야기라도 하자며 매우 태연한 태도를 보였다. 이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자면 20대 중반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예전에 원숭이에게 실험한 바로는 시술받은 이후 더 이상 생식 능력은 사라진 것으로 보아 진짜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그런 이상한 상태가 된 게 맞을 것 같다는 추측도 되더라. 회장은 하루에 3번 방에 들어와 청소하고 음식을 데려가는 그 젊은이에게 답답하진 않아요. 사람이 부르면 좀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젊어 보여도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어른이 얘기하면 좀 돌아보는 거지. 자, 나 좀 봐봐요. 머리에 쓰고 있는 거 좀 벗고 옷 좀 벗어봐. 이렇게 언제나 멘트가 비슷비슷하게 이루어졌지. 그렇게 관찰은 총 90일로 보고 지냈는데 성격 급한 회장에게는 30일이면 끝난다고 거짓 보고를 하고 그를 지켜봤어. 드디어 심장 두근거리는 30일째 되는 날, 회장이 이제 나갈 채비를 준비해달라 했을 때 박사는 솔직히 털어놨다. 앞으로 60일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렇게 아름답고 미소녀 같아 보였던 회장의 표정이 정말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섭게 변했고 행동 또한 난폭하게 변했어. 그런 모습을 본 박사는 식사 집어넣은 요원을 더 이상 투입시켜야 할지 고민하다가 조금 더 튼튼하게 개량된 우주복을 입혀서 더 젊고 힘이 센 요원을 들여보내게 되었지. 한참을 화내고 날뛰어서 그런지 회장은 좀 진정이 된 모습이었고 방으로 들어온 요원에게 친절을 베푸는 모습까지 보이는데 박사는 내가 너무 과했나? 거짓말해서 화가 난 것 뿐인가? 뭐 나라도 그럴 수 있겠다. 종에 대한 공격 본능은 억누를 수 있단 말인가? 하는 혼자만의 이런저런 생각 중에 일이 터지고 말았다. 회장의 방 청소를 하던 그 젊은 요원은 스스로 우주복을 벗어 제꼈는데 아차 싶었던 게 회장이 옷을 모두 탈의한 상태, 완벽한 여성의 신체였고 지금껏 봐왔던 어떤 여인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자태를 뽐내고 있었는데 그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그 애숭이 요원은 젊은 애를 집어넣는 게 아니었는데 지금껏 문제가 생기지 않은 건 다 늙은 또 다른 박사가 안에서 잡일을 해서 그런 걸까? 다 늙었으니 성욕 이런 거 별로 느끼지 못했겠지? 그렇게 끊은 지 40년이 다 되어가는 포르노 연극을 보게 되었고 다만 이상한 점은 공격성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냥 정사만 즐겼을 뿐 특별히 요원이 공격받는 상황이 없었으니 일단은 대기 상태로 다른 요원들을 투입시키지 않았다. 그렇게 그 둘은 한 방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예전보다 뭐랄까 요원의 덩치가 커지고 몸에 근육도 붙은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니었어. 그에 대한 철저한 연구 또한 필요한 상태. 또 다른 요원이 투입되어 식사와 청소를 도맡아 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일이 자꾸만 벌어진 이대로 이 방에 가둬둘 수 없는 상황. 그리고 회장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안 되었기에 붙잡아 놓을 명분 또한 부족했고 그래서 그의 체구에 맞는 여자 옷과 함께 지냈던 젊은 남자의 옷 또한 준비했는데 회장이 부른다. 이봐, 남자 옷을 줘. 이 옷은 너무 작아. 자세히 보니 회장은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이 무슨 일이란 말인가. 본인이 원하면 성별과 체급 또한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상태. 그에 비해 함께 지냈던 요원은 뭐라고 해야 할까. 동공이 풀려있고 왠지 개가 으르렁거리듯 회장 가까이 다가가는 나를 경계하고 있는 느낌도 들었다. 그냥 기우겠지 하며 그렇게 핵폭탄급 괴물들을 밖으로 풀어주게 되는데 예전의 모습이 아닌 웬 젊은 남자애가 자신이 회장이라며 나이 지긋한 임원들에게 반말 짓거리니 여기저기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고 박사는 회장을 어디 빼돌리고 사기치고 있다며
어디 잡혀가지 않으면 다행인 상황. 회장은 내 피를 뽑아 검사해보라고 내가 회장이 맞다고 했고, 그렇게 체열하여 검사하였으나 더 이상 인간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 혈액은 오히려 그를 더 자극하게 되었는데, 더 이상 인간이 아니게 된 그는 죽음을 피해 위험한 실수까지 받았는데, 내가 로봇이 되지 않기 위해 뇌에 마이크로칩을 심지 않았는데 그런 내가 인간이 아닌 존재가 되었다네. 그렇게 절망에 빠진 회장의 주변을 어슬렁대던 요원은 회장 주변에 몰려와서 사기꾼이 네모내에 떠들고 있는 임원들과 여러 사람들을 공격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박사는 알게 되었어. 회장은 포악하지 않으나 그의 혈액이나 타액으로 인해 보통의 인간들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회장이 나한테 다가와 이렇게 말한다. 가자. 네가 저질렀으니 끝을 봐야지 하며 그 자리를 뜨게 되는데, 이때 시작된 것이 좀비 아포칼립스 사태. 예전에 상상 속에 반시체 같은 좀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보통의 인간의 신체보다 더 뛰어난 운동신경을 보유하게 되었고, 신기하리만큼 신체는 건강해져만 갔다. 반경 30m 이내에 인간이 있으면 공격당하게 되었고, 한번 공격받은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상태가 되었어. 이렇게 살아있는 좀비들은 점점 늘어만 가는데, 자, 이때 최초의 좀비 회장은 과연 인간의 편을 들어서 그렇게 좀비화된 모든 개체들을 소각하는 데 앞장서서 도와야 할까? 아, 좀비화된 그들은 지성이 남아있었고 순수 인간이 가까이 있을 시만 이성을 잃고 날뛰는 증상을 보여왔어. 그렇게 지성이 남아있는 훌륭한 신체를 가진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하수인들을, 보통의 인간처럼 생활 가능한 그들을 지금 정상적인 인간들을 위해 몰살시키도록 인간을 도와서 그들을 모두 소각한다? 결국엔 자신 또한 소각되거나 영원히 연구실에 갇혀서 실험체 신세를 면치 못하는 그런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길 바랄까?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만약에 말이야, 오신님께서 그 회장과 같은 존재가 되었고 사람들이 나로 인해 좀비가 되었으나 정상적인 인간이 근처에 없다면,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성을 유지하며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어진다면, 그런데다 그들이 나를 왕처럼 따른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지구상의 인간들의 편의를 위해 그들을 모두 죽게 하고 그렇게만 해준다면 그대의 안전을 약속하겠소 라는 개소리 떠드는 간사한 인간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 또다시 지하 깊은 실험실에서 죽지도 못할 신체를 가지고 인류를 위했다는 명목으로 희생하게 될 생각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신다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괴고리의 세 손가락 TV였고요. 오늘도 길지만 어설픈 내용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